여러분들에게 오늘 같은 날 제가 일부러 우산을 쓰고 노래까지 불러드린 건 굉장히 당황하셨던 분들도 많았을 것이고, 이런 해석을 못한다면, 와, 코스닥 4%? 내일부터 다 죽었네. 주식 다 팔고 또 도망가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실까봐. 다 팔고 도망갈 단계는 아니다. 다만 주도주 라인에서의 변동성이 심화된 날이다. 주도주 애들이 자기들만 올랐었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계속 빠지는 장이 연출 대략률은 극히 적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민할 건 주도주 라인의 조정이 계속 나올지 아닐지에 대한 고민만 하면 되지, 2000 종목 중에 올랐던 10종목 때문에 나머지 1990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이런 차트를 보시면 돼요. 코스닥 차트가 가장 많이 빠진 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일까요? 1시부터 2시입니다. 1시부터 2시까지 코스닥 지수가 플러스 1.75에서 마이너스 5.71까지 7.4%가 빠졌어요. 1시간 동안. 자, 그럼 그 1시간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 거의 전 종목들 힘 못 썼거든요. 다 빠진 거 아니냐? 이상하게 그 1시간 동안 올라간 종목을 한번 찾아볼까요?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 보이시나요? 1시부터 2시까지 1분도 안 쉬고, 이게 지금 5분 분차트인데 5분 동안 단 한 번 5분봉 음봉 나오고 계속 올라갔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제가 표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쏠림 현상이 이제는 끝나가나? 그러면 삼성전자가 버텨줘야지, 반도체가 버텨줘야지, 이런 효과인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오늘 같은 날은 다 빠지는 날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무슨 에코프로 BM이 많이 빠진 게 아니라 오히려 막 10%씩 빠진 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건 시장 분위기에 코스닥 종목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졌지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쏠림 현상이 나왔던 주도주 라인에서 흔들렸을 때 다른 것도 어차피 못 오를 거야 라는 심리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지만, 시총이익인 삼성전자만큼은 1시부터 2시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에서 거기에서 우리는 시장 전체의 하락은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표님, 뭐 하고 계세요? 비 내리는 여름날에 내 가슴은 우산이 되고. 뭐 하냐고요? 오프닝 설정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JTBC 뉴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상 예보를 하는데, 그때 비 엄청 많이 왔을 때 있잖아요. 하루 종일 올 때. 근데 이제 어떤 기자님이 비를 맞으면서 뉴스를 진행하는데, 어떤 남자분이 정말 그 기자님 옆에 살며시 다가가서 이렇게 우산을 씌워주는 영상을 봤는데, 어려울 정도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되게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빨간 티를 입고 우산을 씌워주셨더라고요. 제가 또 빨간색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 보면서 내가 언제 했던 행동인가 막 이런 오해할 정도로 빨간 티를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빨간 티를 입고 이런 우산 오프닝을 한 이유는 오늘 코스닥이 4%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장중시장 한 번만 쓰는데 오늘 장중시장을 한 번 더 썼어요. 오후 2시쯤에. 왜냐면 그런 커뮤니티에 도대체 지수가 왜 급락이 나오는지도 영문도 없고 막 하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저런 거죠. 논리적인 해설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올라갈 때 그리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정확히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인 시장인 것은 인정해야 된다. 왜냐면은 지수가 오르는데 코스닥이 1% 이상 올랐는데 오른 종목이 100개가 안 되고 떨어진 종목이 1400개, 15개 중에 하나 오르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쏠림 현상은 극도의 쏠림 현상이에요. 가장 좋은 건 주도 테마가 오를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수를 받쳐주면서 같이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를 좀 벗어난 게 어제와 그저께 이틀이 굉장히 심했고요. 사실 오늘 오전까지도 그런 현상이 나왔었죠. 그래서 오늘 오전까지도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이 네 종목 거의 뭐 막 10%, 20%까지 올랐었잖아요. 근데 1시부터 급락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 내내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막 당황한 거죠. 그러면서 왜 떨어졌냐를 찾는데 사실은 30조, 40조짜리가 하루에 20% 오른 거가 왜 올랐냐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 떨어졌냐를 당연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지수가 3%, 4% 빠질 때는 제 경험상 한 3가지 정도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장중에 열리는 미국 선물 증시가 급락을 하거나 미국 선물 지수가 나스닥 선물 지수가 2%, 3% 급락하면 우리나라도 오늘 밤에 미국 끝장났네. 우리도 떨어져야 돼. 이런 움직임이 나와요. 그건 설명이 되는 움직임이죠. 근데 오늘 장중에 보면 지금까지도 나스닥 선물지수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은 이제 아시아 증시죠. 특히 아시아 증시에서 뭐 일본도 그렇지만 중국 쪽에서 막 3, 4%씩 빠지면 우리나라도 중국과의 교역이 꽤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 왜 이렇게 빠져? 우리도 좀 불안한데? 뭐 이런 경우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역시 아시아 증시 그렇게 큰 변동성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볼 건 북한에서 뭔 개소리를 했나 보다. 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서울 불바다. 오늘 서울 불바다가 나왔는지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3가지가 아닌 다음엔 코스닥이 4%가 빠질 일은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제가 늘 거래소와 코스닥의 지수 움직임의 차이는 종목 구성의 차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 거래소가 1% 빠졌는데 코스닥이 4% 빠진 건 지수 구성상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2차전지 관련주들, 주도주 라인 애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겠죠. 야, 근데 전체적으로 다 빠졌잖아. 그게 이제 약간 오류인 거죠. 어떤 오류냐면 우리의 오류. 주식은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2차전지 애들이 빠졌을 때 다른 애들이 올라서 지수를 딱 맞춰주면 되는데 다 빠졌잖아. 아까 말씀드렸잖아. 왜 빠지는지도 모르고 허둥허둥 돼야 되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 애들이 올라갈 시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다른 업종에서 좀 힘을 낼 확률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차트를 보시면 돼요. 코스닥 차트가 가장 많이 빠진 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일까요? 1시부터 2시입니다. 1시부터 2시고요. 1시부터 2시까지 코스닥 지수가 플러스 1.75에서 마이너스 5.71까지 7.4%가 빠졌어요. 1시간 동안. 자, 그럼 그 1시간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 거의 전 종목들 힘 못 썼거든요. 다 빠진 거 아니냐. 이상하게 그 1시간 동안 올라간 종목을 한번 찾아볼까요?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 보이시나요? 1시부터 2시까지 1분도 안 쉬고 이게 지금 5분 분차트인데 5분 동안 단 한 번 5분봉 음봉 나오고 계속 올라갔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제가 표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쏠림 현상이 이제는 끝나가나? 그러면 삼성전자가 버텨줘야지, 반도체가 버텨줘야지, 뭐 이런 효과인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오늘 같은 날은 다 빠지는 날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무슨 에코프로 BM이 많이 빠진 게 아니라 오히려 막 10%씩 빠진 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건 시장 분위기에 코스닥 종목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졌지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쏠림 현상이 나왔던 주도주 라인에서 흔들렸을 때 다른 것도 어차피 못 오를 거야 라는 심리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지만 시총이익인 삼성전자만큼은 1시부터 2시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에서 거기에서 우리는 시장 전체의 하락은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같은 날 제가 일부러 우산을 쓰고 노래까지 불러드린 건 굉장히 당황하셨던 분들도 많았을 것이고 이런 해석을 못한다면 코스닥 4%? 내일부터 다 죽었네. 주식 다 팔고 또 도망가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실까봐 다 팔고 도망갈 단계는 아니다. 다만 주도주 라인에서의 변동성이 심화된 날이다. 주도주 애들이 자기들만 올랐었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계속 빠지는 장이 연출될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민할 건 주도주 라인의 조정이 계속 나올지 아닐지에 대한 고민만 하면 되지 2,000 종목 중에 올랐던 10종목 때문에 나머지 1,990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확률을 이기는 투자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랜만에 보여드리네요. 오랜만에 보여드릴 일이 생겼습니다. 자, 보세요.
밸런스즈 아카데미 카페에서 8888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직 100만 원은 여러 번 나왔지만 888만 원이나 8888만 원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수요일이죠. 이번 주는 나오라고 기도를 하고 싶네요. 일단 오늘까지 수요일까지 누적 기준으로는 탄생을 현재까지는 했거든요. 보시면 주간 상승률 1위 종목이 포스코홀딩스예요. 20종목 중에 이세무사 픽 20종목 중에 포스코홀딩스가 주간 상승률 1위예요. 그리고 코스피 200 상승률 1위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자, 그런데 당첨자 확인은 메뉴를 보면 행복한 아빠가 이름도 좋다. 아이디 왜 이렇게 좋아? 행복한 아빠님 아이디 너무 푸근합니다. 행복한 아빠님이 20종목 A 대 B 어느 거 고르는 거에서 10개를 현재 맞추고 있고 최고 등락률 포스코 홀딩스를 맞추고 계십니다. 만약에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오늘의 스코어가 유지가 된다면 최초의 888만 원 당첨자가 나오는 거라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률을 이기는 투자로 어제 광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그 링크에 입력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확률을 이기는 걸 1년이나 보여줬으니까 아니 선물 옵션반 거쳐가신 분이 100분이 훨씬 넘는데 제가 거짓 수익률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에 매달 누적 수익률을 코스피 지수는 10% 오를 때 매달 누적 수익률 40% 오른 거를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이미 선물 옵션반 회원님들은 알고 계시는 내역이죠. 그랬더니 이세무사 그래도 믿을만 하네. 야 1년에 40%? 그리고 제가 말했죠. 2년이면 2배라고 복리로. 그럼 2년에 2배면 3억으로 10년 동안 100억 된다고. 그러면은 내가 무기를 갖고 있을수록 유리한 게 부자 되는 거 아닌가요? 부자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될 수가 있고요.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고, 사업을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될 수 있고, 또는 직원으로서 억대 연봉 이상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될 수 있고, 또는 선물 옵션으로도 당연히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1년의 데이터를 보여드렸거든요. 그런 게 확률을 이기는 투자예요. 그래서 8888 이벤트 관심 가지시고 선물 옵션 반 관심 가지시고 또 오늘처럼 힘든 날 이세무사 유튜브 와서 오늘 이래서 떨어졌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누구처럼 오늘 이 아이디 행복한 아빠님처럼 좀 행복한 마음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래소 지수는 1.67% 하락 마감했습니다. 대세에는 지장 없는 하락이에요. 대세는 뭐죠? 올해 연초부터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고 이평선도 우상향하고 있고 단기 박스권 뭐라 그랬죠? 지금 단기 박스권 설정한 지 2달이 넘어가요. 2650부터 2550 단기 박스권. 단기 박스권 고점에 갈수록 다시 또 밀릴 확률이 있는 거고. 그래서 밀려서 2592 중심축이 뭐라 그랬죠? 2600. 이건 몇 달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오늘 떨어져서 이제 큰일 난 거 아니냐. 큰일 안 났어요. 2600 이상에서 좀 과열, 2600 미만으로 좀 침착해지는 그런 구간이니까. 근데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이 아주 소위 말하는 지랄 났던 거죠. 오늘. 보시면 코스닥 오늘 몇 퍼센트가 빠졌냐면 4.18이 빠졌고요. 장중 저점이 5.7인데요. 그냥 일본 기준으로 4.18 빠진 것만 찾아볼까요? 4.18 빠진 거 올해는 없었네요. 올해는 없었습니다. 요때 제일 많이 빠졌는데 3.91 정도 빠졌어요. 3.91 그러면 작년에는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 작년에는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은 하락장이었으니까. 보세요. 9월 26일 날 5.07%가 빠졌네요. 9월 26일 날 작년 5.07%. 또 6월 13일 날 4.72%. 6월 23일 날 4.36%. 자, 여기서 중요한 건 4%의 하락이 사실 작년 6월이나 9월에는 많이 나왔어요. 어제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작년에는 하락장이라는 걸 우리가 몰랐던 분도 있겠지만 저는 알았고 여러분 제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 많이 약한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루에 3, 4% 빠져도 약세장이고 또 빠졌네 이런 정도 약간의 패배감이 들면서 속상하네 주식 계속 해야 되나 이런 분위기였죠. 근데 최근의 상승 당연한 상승장은 지수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상승장이었는데 최근 며칠 동안의 그런 움직임들 비이상적인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제가 뭘 경계한다 그랬죠? 그런 비정상적인 게 정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경계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딱 그 분위기예요. 어떤 분위기? 야 오늘 지수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북한에서 총 쐈어? 아니요. 2차전지 주도주 라인들이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그럼 또 거기서 이유를 찾으려고 그래. 2차전지 주도주 라인들이 왜 흔들렸는데? 올라간 게 이유 없다고. 수급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삼박자 투자법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삼박자 투자법, 재무제표 좋은 종목, 차트 좋은 종목, 재료 좋은 종목을 골라야 되는 이유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 때문이라고요. 재료 좋은 종목에 매수 주문 넣고, 재무제표 좋은 종목에 매수 주문 넣고, 차트 좋은 종목에 매수 주문 넣고, 그러면 수요가 올라가니까 주가가 올라가요. 근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수요가 떨어지니까 주가가 떨어지죠. 그래서 그럼 오늘은 여태까지 추세 매매자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추세 매매자 같은 경우는 특히 신고가 매매 같은 경우는 지금 에코프로든 에코프로 BM이든 포스코 퓨처엠이든 홀딩스든 추세 매매로는 신고가 뚫고 계속 가니까 계속 나 보유할래. 차트 매매자라면. 그런데 저처럼 추세 매매이면서 탑다운이면서 지수와 비교도 하고 시총 비교까지 한다면 이거 시총이 너무 과한데? 시총이 너무 과하게 단기간에 오르는데? 단기간에 너무 과열됐는데? 여기까지 본다면 언제 떨어져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거였고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게 오늘 떨어졌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2차전지 하락 특별히 해석할 것도 없다. 많이 올라서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나머지 종목도 왜 떨어졌냐? 우리 군증심리. 그럼 그거를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수는 우상향이니까 다 팔고 도망가는 위치는 아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나올 확률이 높다 정도로 탑다운상 지수를 보면 됩니다. 다음으로 시총상위 종목 볼게요. 거래소 시총상위 종목 삼성전자가 오늘 거래소 지수를 잘 버텨줬어요. 0.29 빠졌고요.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0.35.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종목들은 개인 비중이 높고 약간 휩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휩쓸리는 경우. 근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휩쓸릴 리가 없죠. 시총이 400조랑 100조인데. 그러니까 휩쓸리지 않으니까 오늘 같은 날 보합권 마감을 한 거예요. 코스피 200을 한번 전체적으로 볼까요? 오늘 그렇게 움직임이 2차전지가 안 좋아 보이지만 아직 그 여진이 남아있는 종목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윗골이 만들었지만 종가 기준 14%가 올랐어요. 얘가 지금 10조 훨씬 넘었잖아요. 14조짜리. SK 아이테크 얘도 윗골이 만들었지만 13% 이상 올랐고요. SKC 그래서 사실 오늘 무너지지만 않았다면 SK 그룹주였나 봐요. 오늘은. 왜냐면 SK 아이테크, SKC.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어제 LS, 오늘 SK, 이런 식으로 지금 유행이에요. 이러다 보면은 삼성 SDI,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 GS, 2차전지 안 하는 회사 있나요, 요즘에? 그래서 이게 테마의 확산이라 그러는데 테마가 너무 확산되면 수급으로 쏠려야 되는데 돈이 퍼지잖아요, 지금. 어제는 LS, 오늘은 SK, 또 내일은 또 딴 걸 찾아야죠. 그러다 보면 주도주 라인에 이탈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오늘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상승한 종목이 코스피 200에서 한 20개 남짓밖에 안 돼요. 20개 남짓. 굉장히 취약한 하루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시장 한번 보면 코스닥 지수가 4% 빠졌는데 거기 일조했던 게 에코프로 5% 하락, LNF 5% 하락. 그러면 JYP 2차전지야? 아니요. 하지만 같이 투매가 나오는 코스닥 시장의 특성이다. JYP 7%, WCP는 2차전지니까 8%,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윤성 FNC 2차전지죠? 12%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거래대금 볼게요. 거래대금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삼성전자보다 거래 많이 된 게 몇 개니? 6개. 이거 굉장히 놀라운 숫자예요. 원래 삼성전자, 저 유튜브를 매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삼성전자보다 거래 많이 된 게 없는 날이 훨씬 많고요. 있으면 1개, 2개. 근데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5개네, 6개네 맨날 이러죠. 오늘 6개죠. 그런데 어제까지와 뭐가 달라졌죠? 삼성전자보다 거래 많이 된 삼성전자도 오늘 거래가 많이 됐어요. 2조. 삼성전자도 진짜 거래가 많이 된 거야. 이거 오늘 거래량 보세요. 근데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2조보다 더 많이 된 애가 6개가 있고요. 놀랄 놓자는 포스코홀딩스는 8조입니다. 8조. 사상 최대 거래량 나왔거든요. 사상 최대 거래량 나오면서 뭐가 나왔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장대음봉 나왔잖아요. 장대음봉의 사상 최대 거래량이 포스코홀딩스에서 나왔죠. 거래대금이 8조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사상 최대 거래량은 아닌데 당연히 사상 최대 거래대금일 것이고요. 6조 나왔거든요. 5조 6천억. 얘도 음선의 윗골이 달렸죠. 에코프로 얘도 음선의 윗골이. 포스코 퓨처엠 얘는 정말 최대 거래량이겠네. 맞네. 포스코 퓨처엠은 심지어 사상 최대 거래량이면서 음선.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 종목만 양선을 지켰어요. 사상 최대 거래량. LNF도 거의 사상 최대 거래량.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이 이상한 게 아니고
여태까지 이상했어요. 제가 이상하네요라고 말을 하는. 지수가 1% 올랐는데 2천 종목 중에 100개도 안 오르고 대형주 30조, 40조짜리가 하루에 20%씩 오르고 그게 이상했던 거고 하루에 20% 오르는 종목들이 하루에 5%, 10% 오른 게 뭐가 이상해요. 근데 얘가 지수 관련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착시 효과가 나왔다. 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보면 시장 전체가 무너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거 2차전지 아닌데 왜 다 빠졌지? 특히 코스닥에서 중소형주에서 그 이유는 투매 현상 때문이다. 요 논리적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지 오늘 장이 이해가 가고 오늘 장을 이해해야지 앞으로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어요. 주식 투자는 학습 효과가 발달된 사람들, 경험치가 축적된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에요. 제가 최강야구 팬이라고 했잖아요. 월요일날 최강야구가 졌습니다. 고등학교한테, 충암고한테. 마지막 장면에 뜩뜩뜩뜩뜩 이렇게 타자 소리로 탁탁탁탁 나오는 까만 바탕에 하얀 글씨로 야구는 후회를 관리하는 게임이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졌는지 속상하고. 근데 속상한 거로 끝내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우리 팀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그럼 다음부터는 그 실수를 어떻게 안 해야 되는지, 후회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 후회를 관리하는 게임이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주식시장하고 똑같네? 똑같습니다. 주식시장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야구는 후회를 관리하는 게임이다 다음에 마치 인생처럼이라는 말이 써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주식시장도 후회를 관리하는 게임이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후회를 관리하는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살면서 후회 안 하시나요? 저한테 기자님이 그런 질문 한번 했었는데 대형 유튜버인가 기자님인가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면 지금처럼 사시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 뭘 하고 싶냐고.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저는 딱 그렇게 말했거든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돌아간다면 똑같이 살 것 같다고. 물론 순간순간 약간은 후회는 있지만 저는 그 후회를 학습하고 관리하는 능력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시 돌아가도 지금 살았던 인생처럼 살 것 같고 그렇게 관리하면서 나은 방향으로 살아나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면서 오늘 같은 날 코스닥 4% 망했네. 이제 큰일 났다. 라는 것보단 왜 4%가 떨어졌지? 여기서 이런 포인트를 내가 잡아내야 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주식 투자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에요. 길게 할 거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4% 하락 설명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에서는 변화가 있었다. 어떤 변화? 삼성전자가 2조인데 2조 이상이 6개나 나왔고 그중에 하나가 오르고 5개가 떨어졌고 다 음선이다. 그 다음 등락 현황부터 볼게요. 등락 종목 전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래소 51개 오르고 875개 떨어지고요. 코스닥 88개 오르고 1480개 떨어졌어요. 거래소와 코스닥 오른 종목 합치면 140개고요. 떨어진 종목 합치면 한 2200개 되네요. 그러니까 한 20개 중에 하나 오른 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포트에 20개가 있었다. 하나 올랐을 거예요. 하나. 시장 전체 떨어진 거 맞잖아. 맞는데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전체를 떨어진 이유는 2차전지 대장주 라인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그럼 그게 앞으로도 걔네가 계속 가야지 지수가 편안하고 걔네가 못 가면 흔들리냐? 그렇지 않다. 오늘 하루 불의 일격을 당해서 그래서 시장에서 혼란스러웠던 거지. 아마 저 같은 분석을 다들 할 겁니다. 대장주 라인 흔들렸네? 대장주금은 앞으로 어떻게 되지? 그거와 별개로 시장 원래 대장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버텼잖아요. 시장은 아직도 탄탄하구나. 그 다음 등락현황 보겠습니다. 등락현황 보시면 하락 종목에서 10% 이상 하락이 5% 이상 하락은 거의 1000개입니다. 절반 정도가 5% 이상 하락했죠. 왜? 코스닥 지수가 4% 떨어졌다니까. 그잖아요. 코스닥 지수가 4% 넘게 떨어졌으니까 평균값이 4% 떨어졌다니까. 상승 종목은 오늘 같은 날은 상승 종목 사실 분석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분석을 한다면 2차전지 후발주자에서 여진이 남은 애들. 어제 LS가 올랐었죠? LS 네트워크스 상한가. 대봉 LS는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 재료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상한가. 2차전지랑 무관하게 올라간 거고. 장이 안 좋으니까 양지사 같은 품절주들 올라갔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그룹주의 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SKI 테크놀로지, 오늘 만약에 장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어제 LS, 오늘은 SK였던 것 같아요. SKC, SKI 테크. 그 여진이 남은 거고요. 그 정도 보시면
오늘 해석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줄 시작. 나는 10년 안에 배고프지 않을 거야. 파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아, 더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들 뿐.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아, 죽을 뻔했네. 아, 나 보험 가입 돼 있지? 보험 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 이정윤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11시 10분 현재 장종시황입니다. 거래소 지수 현재 마이너스 0.87%, 코스닥 플러스 0.11%, 등락 현황 거래소 874분의 53, 코스닥 1486분의 86입니다. 최근 등락 현황에 계속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쏠림 현상이 더 극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 플러스권의 등락 비율은 15종목 중에 한 종목 상승하는 비율이네요. 최근 며칠 쏠림 현상의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시기라는 점은 지수 상승과 하락과 종목 등락 비율로 계속 확인해 나가시길 바라며 수급 쏠림 현상은 결국 수급 분산 또는 업종 간 심지어 업종 내 시총 키 맞추기로 해소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드립니다. 코스피 200 종목 중에 현재 오르고 있는 종목은 딱 19종목이며 거의 대부분 2차전지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심지어 포스코센터, 금양, SKI테크는 20% 이상 상승입니다. 이는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도 볼 수 있는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등 코스닥 시총 1위에서 3위가 10% 이상 상승하면서 코스닥 지수는 플러스지만 종목 간 등락 비율은 한 종목 상승 대 14종목 하락이라서 극단적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상승률 탑 30에도 그대로 녹아있어서 포스코그룹, LS그룹, 에코프로그룹, 오늘 SK그룹까지 2차전지와 관련된 그룹주들의 강세라고 탑 30 분석을 할 수 있는 날이네요.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2차전지 관련 그룹주 쏠림 현상 지속, 모두의 성투자 파이팅!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오후 2시 기준 장종시황입니다. 현재 시간 거래소 마이너스 1.73% 하락, 코스닥 3.45% 하락, 코스닥 3.45% 하락, 등락 비율 거래소 895분의 34, 코스닥 1524분의 56. 오전장 시황에 비해 달라진 점은 거래소 지수 약간의 추가 하락, 코스닥 지수 급락이 나왔는데요. 시장에 외부 충격이 있는 것은 아닌 상황이고요. 미선물 급락이나 아시아 증시 급락 또는 북한의 동향 등 2차전지의 쏠림 현상이 오전장 극에 달했다면 1시 기준으로 급한 매물이 나오면서 코스닥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거래소의 포스코 그룹주들에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거래소 대형주들의 움직임은 차분하다 못해 오히려 지수와 반대의 움직임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 전체의 급락으로 오인할 필요는 없어 보이며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매도냐 보유냐에 대한 판단이 우선시되고 2차전지 이외의 종목은 시장 전체의 악재가 아닌 오늘 하루의 단발성 분위기로 판단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감 1시간 조금 더 남았는데 시장지수 급락에 너무 큰 동요들을 하고 있어서 오후 장중시황 한 번 더 올립니다. 컴다운.